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메인 매도 방식에서의 차이점, 그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펀드의 기준 가격은요, 바로 이 순자산 가치라고 표현을 드리는데, 즉 그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이제 가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네. 사실 ETF도 결국 펀드이기 때문에요, 이 기준 가격도 펀드와 마찬가지로 순자산 가치를 통해서 평가를 받는데, 그런데 이 펀드와 ETF의 이 순자산 가치를 산정하는 타이밍이 네. 다르다라는 점입니다. 이 펀드는 하루에 한 번만 순자산 가치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요. 이 우리가 일반 펀드를 매도할 때는 이 하루에 한 번만 계산이 되어지는 가치로 평가를 받는데요. 즉, 이 내가 살 때의 가치와 팔 때의 가치가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이죠. 이것은 실제 매도를 할 때요, 이 고객들이 보이지 않는 이런 순자산 가치 하락을 경험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. 이 반면 이 상장이 되어 있는 ETF는 네. 하루에도 여러 번 이 순자산 가치가 평가가 되기 때문에요. 네. 그래서 ETF는 말 그대로요, 이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그때 오. 보여지는 그 가격대로 매수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. 네, 이렇게. 대통령께서도 이 2050년도까지 탄소 의존도를 제로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탄소 중립 아예 선언과 함께 없애겠다고. 맞습니다. 예. 네, 이 취임 이후에도요, 이 기후 세계 정상회의를 설립을 하셔서 네. 이 2030년도까지 이제 탄소를 감축하겠다는 이런 목표를 선언하였습니다. 네. 이 ETF에 대한 투자 섹터에 대해서 꼭 권장을 해드리는 편인데요. 네. 사실 메가 트렌드임에는 맞지만 네. 뭔가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. 네. 그랬을 때 아직까지 ETF가 간접 투자 중에서도 이 단중기적으로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저도. 두 분 이 의견. 비과세 상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네. 이 비과세 제도에 대한 변천사를 한번 짚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좋아요. 네, 현재 우리나라는 예금, 적금 등으로 이 발생이 되는 이런 상황 안에서요, 이 15.4%의 이자 소득세를 좀 과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이 과거 고금리 시대에는요, 네. 받는 이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이자 소득세를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는데, 네. 이 요즘은 제로금리라고 하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이 이자가 너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. 이 15.4%의 이자에도 많이 민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이 네. 1990년도에 신설된 이 최초의 비과세는요, 이 3년 이상 유지된 저축성 보험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. 이후 이 기간이 5년, 7년, 그리고 10년까지 늘어나게 되었고요. 이 2013년도에는 일시납 2억 원이라는 한도가 신설이 되었고, 최근 2017년도에는 일시납 한도가 1억 원, 그리고 월 적립보험 같은 경우는 150만 원이라는 허들이 생겼습니다. 네. 이 과거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전까지는 사실 나라에 많은 투자가 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죠. 기업은 투자를 위해서 당연히 은행에 막대한 대출을 요구를 했죠. 네. 그래서 은행 또한 이 국민들에게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네. 고금리 정책과 비과세 그렇죠. 절세 전략을 펼쳤는데, 네. 이 서민들이 돈을 더 잘 모을 수 있게 만든 이 비과세 제도가 네. 이 일부 소수의 부자들의 어떤 세금 회피 용도로 악용이 되는 그쵸. 사례도 있고요. 네. 네, 점점 늘어나는 복지 대조로 인한 세금의 증대, 그리고 소득세의 이 과세 기반이 침식되고 있는 등 이 여러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기 계속해서 때문에. 격차는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네. 사실 대부분 이런 정황들을 볼 때요, 이 네. 앞으로의 비과세 제도가 더 좋아질 거라는 전망은 좀 없을 것 같다고 봅니다. 그렇다면 이 비과세 상품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어요. 자, 그러면 은행, 뭐 증권, 보험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? 네,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금융 상품을 접하는 금융 3사라고 하죠. 네. 은행, 증권, 보험사가 있는데요. 네,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은행에선 네. 준비할 수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게 있습니다. 비과세 종합저축이요? 네, 맞습니다. 이 네. 저축 상품 같은 경우는요,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, 네. 이 65세 이상의 노약자나 장애인, 뭐 국가유공자, 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이 특정 조건을 충족을 하셔야만 근데 합니다. 이건 조건이 조금 있는 거네요. 네, 조금 까다롭다라고 네. 할 수 있죠. 네. 하지만 이 조건이 해당이 되시면요, 인당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를 가져갈 수가 전액이요? 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오. 네, 이 두 번째로는 이 ISA입니다. 네. 이 ISA가 이 ISA가 근데 뭔가요? 네, 이 종합증권 계좌라고 이제 약자를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. 대부분 네. 이제 은행에서나 증권회사나 보험회사도 가입이 다 가능한 상품인데요. 네. 이 한 가지 상품으로 하나의 투자만을 많이 하시잖아요. 네. 근데 이 IS의 강점은 뭐냐면 이 하나의 계좌 안에서도
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다양한 어떤 집합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인 계좌인데요. 네. 사실 이 3년 납부할 경우에 비과세 기능이 주어지고요. 연간 200만 원이라는 한도 내에서 이 절세 전략을 펼칠 수가 있어서 많이들 이슈가 되었습니다. 현재 이 ISA는요, 이 200만 원까지는 전액 비과세 처리가 되고요. 이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요, 9.9%라는 분리과세를 적용을 받으면서 아무래도 좀 이 3년 내에 좀 단중기적으로 비과세 전략을 펼치시고 싶은 분들은 좀 고려해 볼 만한 상품일 것 같습니다. 단기를 보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상품 IS예요. 네, 맞습니다. 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보험사의 이 연금보험, 즉 이 세제 비적격 상품입니다. 세제 비적격 상품. 네, 맞습니다. 조금 어렵네요. 네, 이 10년 이상의 가입 기간과 네. 아까 말씀드렸던 이 150만 원이라는 월납입 보험료 안에서요, 이 조건과 기간을 충족을 했을 때 향후 수령하는 이자 차익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를 가져갈 수 전액이에요, 있습니다. 또? 네, 전액입니다. 그래서 이 가입 조건의 충족 여부만이 이 보험사 비과세 혜택의 조건이기 때문에요. 사실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방법 중에 좀 하나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. 이 최근에는 이러한 어떤 연금보험 적립금이 기존의 금리 연동형 상품, 네. 더 나아가서는 펀드로 투자가 되는 변액, 네. 그리고 달러의 환차익을 노리는 어떤 달러 연금보험처럼 다양한 어떤 솔루션이 있으니까요. 이러한 선택의 폭을 한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제도는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 안에서도 또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의뢰자가 기다렸던 이런 솔루션을 알아봐야겠죠. 그 전에 보험사 비과세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추천을 받았던 변액 상품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이 변액보험은 사실은 생명보험과 펀드가 결합된 상품입니다. 네. 이 사망 등의 위험을 보장하는 이런 보험 상품과 이 지식 등의 투자의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성 상품이 결합이 된 건데요. 이 변액 목적은 가입 목적에 따라 맞는 상품을 선택을 잘 하셔서 꾸준히 관리를 해주셔야지만 이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. 생명보험과 펀드의 결합. 맞습니다. 오. 네, 그래서 이 구조를 좀 한번 짚어드리면 이 납입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분이요, 이 보험사의 별도인 특별 계정에 산입이 돼서요, 네. 이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서 적립금이 변동이 되는 형식입니다. 네. 이 사망보험금이나 이 해지환급금이 반영시켜서 이 보험기간 중에 이 보험금액이 변동되는 방식의 생명보험을 뜻하고요. 네. 이 확정 금액을 지급을 하는 정액형 보험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. 네. 이 변액보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 실적에 따라 어떤 물가 상승률의 기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전형적인 투자 상품인데요. 따라서 이에 따른 어떤 투자 리스크 또한 고객이 가져간다라는 점까지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렇다면 변액보험만의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사실 올해 그리고 작년부터 투자가 이제 붐이 되면서 사실 주식 얘기를 많이 했지만 네. 이 또한 변액 또한 핫한 이런 이슈가 됐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제가 오늘은 크게 7가지의 이런 기능을 좀 가져왔습니다. 7가지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? 네, 이 기능을 좀 활용하시면 아마 자산 전략을 펼치실 때 좀 유용하실 것 같은데요. 네. 첫 번째로는 수익성입니다. 어. 이 계약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요, 다양한 펀드 라인업을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. 네. 어떤 은행의 예금이나 어떤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은 네.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고요. 네. 네, 두 번째로는 운용의 전문성입니다. 대부분 고객들이 직접 투자 섹터를 찾는 거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. 그럼요. 하지만 펀드라는 거는 간접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요. 네. 어떤 전문적인 펀드 운용을 통해서요, 네. 조금은 트렌디한 자산 운용 전략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이 위험 회피 기능입니다. 일반적인 적립식 펀드와는 다르게 이 변액보험은요, 이 펀드 변경 기능이라는 걸 통해서 장기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적절한 펀드 배분이 가능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위험 또는 수익률 방어가 가능하고요. 네. 이 네 번째로는 안정성입니다. 네. 이 변액연금보험, 이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요, 연금 개시 시점에는 이미 내가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 보증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. 내가 납입 기간 중에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해서 손실을 봤더라도 연금 전환을 통해서 원금 정도는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정성이라는 장치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. 사실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도요. 네. 이미 7가지 중에서 가장 필요한 2가지가 나온 것 같아요. 그쵸, 뭐 맞습니다. 하이 리스크면 안 되잖아요. 네네, 근데 이렇게 맞습니다. 수익성은 굉장히 좋고 리스크는 적고 이런 수익성도 좋고 안정성도
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네,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탈도 많고 말이 많은 부분이 어쨌든 운용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사업비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네. 어쨌든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다섯 번째는 아무래도 보험사의 상품이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비과세에 대한 혜택까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. 네. 이 투자를 통한 수익률의 극대화도 너무 중요하지만요. 합법적인 절세를 통해서 세금 회피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 이 변액보험 또한 1인당 비과세인데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는요. 자유롭게 절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0년 이상 까지 유지를 체크를 통해서 이 제도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요. 이 아무래도 고액 자산가 분들이 더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여섯 번째는 노후 자금입니다. 이 종신연금, 확정연금, 이 상속연금 등의 다양한 연금의 기능을 통해서요, 나의 어떤 현금 이벤트라든가 가계 경제에 따른 어떤 연금에 맞는 산정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. 네. 네, 마지막으로는 유동성입니다. 네. 이 변액보험은 기본적으로 이 10년 이상의 어떤 장기 상품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. 네. 하지만 이 대부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죠. 그럼요.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변동성에 많이 두려워하시는데요. 이 중도 인출 기능에 따라서 자금을 유연하게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. 하지만 이 중도 인출, 잦은 중도 인출은요, 이 변액보험의 적립금에서 차감을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잦은 중도 인출은 이 계약이 해지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잦은 중도 인출은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끝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. 자, 그렇다면은 솔루션까지 들어볼게요.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요? 네,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IS가 아닌 보험사의 어떤 비과세 혜택을 통해서 자산운용 전략을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외국계 보험사의 변액보험을 활용하시는 방법을 오늘 좀 알려드릴 건데요. 이 ISA는 상대적으로 기간과 조건을 떠나서 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 자체가 너무 협소합니다.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내가 자산을 저축을 하면서 이 15.4% 세금을 적용받는 원금 자체가 커진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전액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변액보험이 저는 조금 우선순위를 잡아드리고 싶은데요. 네. 더 나아가서 이 적립금 운용 방식을 이제는 투자성으로 운용을 꼭 하셔야만 합니다. 네. 제로금리 시대이기 때문에요. 그쵸. 이러한 투자 섹터까지 같이 취하셔서 좀 원활한 자산 전략을 택하셔야 되고 네. 제가 앞서서 특히나 이 외국계 보험회사를 좀 언급을 드렸거든요. 네. 그 이유는 이 변액연금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. 이름 네. 그대로 연금 재원을 마련하는 어떤 이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. 네. 따라서 이러한 어떤 안정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보험사에서는 공격적인 투자를 막는 즉 채권형 의무 편입 비율이라는 것을 산정해 놓았는데요. 네. 이 몇몇 특정의 외국계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요. 이런 채권형 의무 편입 비율이 아예 제로인 데가 있습니다. 네. 따라서 고객 입장에서는요. 100%의 주식형 투자, 즉 공격적인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요. 이 외국계 보험사까지 알려드린 팁을 좀 전해드리고 이렇게 싶고 투자 성향에 따라서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뉘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이 개개인의 성향을 먼저 좀 체크를 잘 해주시고 네. 나의 어떤 근로소득이라든가 소득 기반 내에서 이 금액대를 잘 선정해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. 따라서 이 변액연금 보험 같은 경우 그리고 이 비과세 중도 인출, 더 나아가선 추가 납입 기능을 적절히 활용을 하시면요. 이 수익성, 유동성, 비과세, 마지막으로는 원금 보장 이 네 가지 섹터를 한 번에 내가 준비할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우리 김정훈 전문가의 정말 디테일한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, 문의사항 많으실 텐데요. 네, 이 자산관리라고 하는 분야를 항상 말씀을 드리면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어요. 방법이 네. 정말 여러 가지니까. 맞아요. 정답이 네. 없기 때문인데요. 네. 이 제가 요즘 좀 걱정이 되는 건 네. 이 너무나도 많은 정보의 홍수고요. 이 네. 소위 말해서 너튜브를 통해서도 네. 이 여러 매체에서도 카더라하는 정보가 너무 많기 저도 귀가 때문에요. 너무 얇아진 것 네, 같아요. 너무 이런 정보 안에서 네. 팔랑귀가 되기 쉽다라는 네, 네. 점이죠. 네. 그래서 제가 이 대부분 단순히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요. 네. 주식이나 펀드 등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렇죠? 네. 하지만 제가 오늘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드릴게요. 네. 이 투자란 이 기존 방식을 벗어난 내가 네. 경험해보지 못한 네. 이 새로운 플랜을 가지고 자산 운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
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꼭 주식, 펀드 여기 안에만 갇혀서 생각하지 말고 네, 우물 안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넓은 걸 바라봐라. 네, 맞습니다. 왜냐하면 네. 이 말은 너가 나보다 수익률이 더 좋게 나왔으니까 네. 너가 좋은 투자를 했다는 이런 상대적 비교를 하란 것이 아니라요. 네. 이 조금은 좀 더딜지라도 네. 과거의 나와 비교를 했을 때요. 이 그쵸. 조금씩 성장하는 본인만의 이런 포트폴리오를 좀 믿으셔야 한다라는 점입니다. 개개인마다 다 다르니까.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네. 이 투자의 주체성을 가지고 아까 네. 말씀드렸던 팔랑귀가 아니라 네. 본인의 투자관을 빠르게 성립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네. 그럼 I'm taking my time, taking my sweet time.